안녕하세요.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어르신 성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구세군 보건사업부의 양승혁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어르신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사랑, 100세 시대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를 해서 어르신의 성문제와 또 성병 그리고 건강한 노후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까 생각됩니다. 100세 시대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100세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삶이 되겠죠. 100세 시대를 호모 헌드레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모 헌드레드라는 용어는 2009년도에 국제연합에서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용어입니다만은 이 용어 자체는 그 의학 기술이 점차 발전하다 보니까 100세 장수하는 보편화 시대가 이게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던 거죠. 100세를 사는 신인류라는 용어로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대가 100세 시대인가를 생각해 볼 적에 어르신 앞에 도표를 보면 나와 있겠습니다만은 평균 수명 80세를 넘는 국가가 사실 2000년대 6개 국가밖에 없다가 2020년은 31개 국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100세 이상의 인구가 2008년도에는 34만 3천 명이었는데 2050년대는 320만 명, 약 10배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관심이 가는 게 바로 우리나라죠. 한국의 100세 이상 인구는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죠? 2012년도에는 2386명이었습니다. 근데 2030년 정도 되면 100세 이상 인구, 우리나라 인구가 10,000명 정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40년 정도 되면 2만 명의 인구가 100세가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100세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00세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은 어때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갖고 건강을 꿈꾸고 있죠. 건강한 노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우리의 어떤 과제 중 하나로 볼 수 있죠.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으면 그 100세 시대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100세는 그만큼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100세 시대에 우리 노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노후, 100세 시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집 또는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음식, 이 부분부터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일할 수 있는 일의 터전과 일할 부분들도 중요한 어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바로 건강이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100세 시대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통하는 이웃 또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 이런 인맥의 관계가 형성되어야만이 행복한 삶, 행복한 노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 특히나 이 건강과 또 사랑과 이웃,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드릴까 생각됩니다. 먼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생각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일반적으로 건강이라고 하면 뭐 아프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뭐 말하자면 뭐 넘치지 않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라는 이 말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은 건강을 잃으면 돈도 명예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건강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내용들이죠. 아까 그대로 건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질문하면 아프지 않는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건강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건강과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죠.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만을 건강한 상태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만이 건강이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만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야만이 그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건강이란 뭘까요? 아무리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해야만이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건강은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로서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성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성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건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데요. 성과 관련해서 현재 내 상태가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안녕한 상태에 있느냐를 측정해서 성건강하냐 아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성건강,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상태에서 성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에서 좋아하는 사람과의 어떤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회문화적으로도 안녕하고 건강한 상태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자, 사회문화적 건강이란 뭐냐 했을 적에 사회문화적으로 볼 적에 그 사람이 하는 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인정받고 용인받을 수 있는, 그죠? 합리적인 행동을 하셔야만이 건강한 상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노년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꺼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만은 이 노년의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성 그러면 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는 숨기려고 하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특히나 노년의 어르신분들은 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생각하시고 또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 그런 생각들을 하실까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내 자신이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또는 소극적인 자세로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자, 기본적으로 성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뭐 성행위나 쾌락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성 안에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성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들, 친밀감까지 다 포함해서 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만이 노년의 성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성에 대한 욕구 자체가 젊은 사람만의 어떤 욕구로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나 성에 대한 욕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이고 생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음식을 먹듯이 식사를 하듯이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욕구를 느끼는 것은요, 연령의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나 존재하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성은, 사랑은 정년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을 갖는다. 나쁜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노화 현상에서 내가 몸이 비록 늙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내 정서, 내 사랑하는 마음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노년의 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더 깊이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실제로 연구조사에서도 남자 어르신이나 여자 어르신들도 다 성적인 어떤 욕구가 있다는 연구조사도 있는 겁니다. 이 도표가 그렇죠. 또 하나, 노년의 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용들을, 의식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에서 비난받고 수용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르신분들이 성은 또 위축이 되어지고 또 소극적인 자세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개방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어르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가 성에 대해서 낡고 왜곡된 생각들을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성은 젊은이만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년층에서도 100세 시대에 내가 죽을 때까지 아름다운 성을 하고 좋은 감정을 갖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이 될 수 있고 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시각에서 노년의 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노년의 성, 노인의 성은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제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야 되지만 성건강, 성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 더 오픈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2002년도에 영화 죽어도 좋아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영화는 굉장히 사회적으로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영화였죠. 70대 사랑하는 두 커플 어르신의 사랑과 어떤 연애의 이야기를 담겼죠. 보기엔 그렇지만은 상당히 아름답게 긍정적인 시각으로서 사회에 비춰졌습니다. 이 영화가 나온 후에 사회는 굉장히 노년의 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오픈적인 마인드에서 어르신들의 성에 대해서 바라보게 됐던 거죠. 그죠? 좋은 계기가 됐던 영화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노년의 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에서도 많은 효과를, 효능도 있지만은 신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의 성과 노인의 사랑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내 건강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은 받아줄 수 있는 어르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노년에 대한 성애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병이라는 간염병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병은 성매개 간염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을 매개로 해서 감염되는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통상 성병이라는 것은 성병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자, 성병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는 성병이 감염되지 않겠죠. 전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사실 성병에 젊은 사람만이 일어나는 감염되는 성병일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경우는 60세 이상이 성병이 환자 수가 어느 정도 증가를 보여주는 도표가 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2015년도에 약 4만 명 정도의 60세 이상 어르신 환자 수가 나왔는데요. 이게 4년이 지나서 2019년도 통계를 보시면 약 6만 명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죠? 자, 2019년도에 60세 이상 남자, 여자 어르신분들의 성병 환자 수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여자 어르신이 4만 5천 명, 남자 어르신이 1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80% 대 20%죠. 상당히 많죠. 이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이제 통계를 내고 신고 현황을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봤을 적에 60세 이상 어르신도 성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또 대처, 예방의 요령을 익힌다는 것은 내 건강한 어떤 삶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성병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도록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병은 그 종류가 무려 30가지 이상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매독이나 임질 그것뿐만 아니고 30가지 되기 때문에 이 성병 종류 안에는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균이 성병균을 옮기기도 하고요. 바이러스가 성병을 옮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원생동물이나 기생충이 성병을 옮기기도 하거든요. 다양한 원인체에서 성병은 접촉을 통해서 옮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병은 전염이 됩니다. 법정 감염병으로서 주로 접촉성 감염병으로서 성병을 옮긴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병은 감염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감염되느냐를 보면 되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더니 성병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근데 그 접촉이란 게 성접촉도 있지만은요, 입맞춤이나 성기접촉이나 피부 접촉으로 통해서도 성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감염 경로가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럼 성병의 증상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어르신분들이 여러 가지 아픈 데도 많으실 건데요. 이런 특별한 증상이 있다면 좀 의심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는 괜찮았다 갑자기 가렵거나 분비물이 나오거나 또 냄새가 나거나 이거는 생식기나 또는 항문 쪽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은 질에서 남성은 요도에서 평소 나오지 않는 분비물이 나온 경우입니다. 임질 같은 경우는 노란 고름이 나오는 형태가 있거든요. 평소에는 나오지는 않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소변 볼 때 합건거리가 따갑습니다. 그리고 소변 볼 때 피가 나오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가렵거나 궤양이 생기거나 피부 반점, 사마귀 이런 부분들은 평소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어떤 성접촉 이후에 이런 초기 증상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성병으로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증상도 없이 무증상으로 감염되고 전파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30가지 성병 중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중요한 성병을 좀 증상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많이 알고 계시는 매독이 되겠습니다. 매독은 매독균에서 옮기는 질병이 되겠죠. 생식기 주위에 궤양이나 반점이 주로 생깁니다. 1기, 2기, 3기로 매독은 이게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이 되면 약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매독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임질입니다. 임질이 아까 얘기했지만 평소 나오지 않는 분비물이 나오는 형태인데 특히 노란 고놈, 그런 한홍성 요도 분비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비물이 남자는 요도에서, 여성은 질에서 나올 경우는 임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도 쪽에 많은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소변 볼 때 불편하시죠? 통증을 느끼거나 피가 섞여 나오거나 가렵거나 또 그런 현상들이 나올 때는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어떨까요? 소변을 보는데 따끈따끈하고 화끈거립니다. 잦은 소변이 나오고요. 소변 보는데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형태도 역시 임질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클라미디아 감염증이라는 성병도 있습니다. 이거는 남성 같은 요도 쪽에 뭐 직장염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혹 하얀 물 같은 게 액체 같은 게 나오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다음 성기 단순포진이라는 성병도 있습니다. 이 성병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성병이기 때문에 완치는 안 되지만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거죠. 주로 이제 생식기 쪽에 수포, 물집 같은 게 생기는 게 성기 단순포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 외에도 아까 있는 무증상으로 이 성병이 감염되고 옮기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우리가 생각할 적에 어르신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병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병은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성병은 치료가 됩니다. 물론 완치가 안 되는 성병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성병은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치료하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고 진단과 검사,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일단 검사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가까운 보건소는 이제 매독이나 임제, 클라미디아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제 병원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병원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르신들 병원 가는데 이 성병을 어디에서 검사하고 치료받지 모르는 어르신도 많아요. 비뇨기과나 산부인과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 가시면 검사도 해주고 또 치료도 병원에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 때문에 철저하게 감염자에 대한 비밀은 유지를 해준다는 거, 본인에게 통보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잘못된 정보 중 하나가 뭐냐면 그 항생제, 어르신들은 마이신이라고 얘기를 많이 알고 있죠. 이걸 먹으면 성관계 해도 성병은 걸리지 않아. 뭐 이렇게 어떤 친구분한테 듣고 알고 있는 계신 분인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이신 항생제를 먹는다고 성병이 걸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성병이란 건요, 백신에 없습니다. 치료제는 있지만 그걸 먹고 성관계에도 감염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성관계 이후에 성기를 씻으면 성병균이나 바이러스가 흘러가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성관계하면 그 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목욕을 한다 할지라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다음, 성관계 위에 소변을 넣으면 뭐 성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소변을 본다고 성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병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콘돔을 사용하면 성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콘돔을 사용하면 성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예방 수단은 될 수가 있겠죠. 단 콘돔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안전한 수칙을 지켜야만이 확실하게 성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질세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질세정을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제로
질에는 좋은 균과 유익한 균과 나쁜 균이 있죠. 그죠? 좋지 않은 균이 있죠. 근데 질세정을 이렇게 심하게 하다 보면 좋은 균까지 다 이렇게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병에 더 노출되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질세정을 하지 않는 거로 하는 게 좋겠다 봅니다. 그 다음에 성병은 홍역처럼 한 번 걸리면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또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성병은 면역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걸렸다가 치료 끝난다 할지라도 다시 성병을 갖고 관계를 하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홍역처럼 다시 걸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내가 꼭 성병 치료를 해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성병이라는 것은 자연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병하면 노출되면 그걸 치료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심해지고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병에 노출되면 감염되면 조속히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하는 게 가장 좋다. 반드시 치료를 꼭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어르신 여러분 성에 대해서 노년의 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성과 관련돼서 노출될 수 있는 이 성병에 대한 내용들도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몰랐던 내용들도 아니까 시원하시죠, 그죠?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을 적에 내가 잘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을 갖고 100세 시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세 시대라는 것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고 정서적으로 또는 사회문화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정서적 관계도 계속 유지해 나가셔야만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년의 성에 대해서도 좀 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사랑에 대한 욕구도 지속적으로 갖고 계시면 더 건강한 노후의 삶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성병에 대해서도 간혹 내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혹시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다면 초기에 빨리 치료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초기 치료가 빠른 완쾌를 갖고 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초기 증상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다가 의심이 되시면 검사를 하시고 치료 관리를 한다면 건강한 노후의 삶이 될 수 있겠다.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예방을 해야 되겠죠. 성병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성관계, 성접촉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죠? 왜? 누가 성병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무증상으로 감염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부적절한 성관계는 하지 않는 거로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적절하게 예방을 위해서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도 적절한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정기적인 어떤 검사 방법도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봅니다. 자, 만약 걸렸다 아니면 내가 좀 의심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서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 병원을 통해서 검사 치료 관리를 해 나가신다 그러면 충분히 성병도 치료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상대자, 파트너도 같이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그 상대자를 통해서 내가 다 재차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방 수칙, 관리 수칙을 꼭 기억해 주신다 그러면 충분히 성병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하고 즐겁게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많은 배움을 통해서 100세 시대까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도전하시죠. 그죠? 맞습니다. 건강하게 즐겁게 배우면서 곧 노년으로서 신나게 인생 2막을 열어나가시는 어르신 여러분. 청춘은 100세 청춘으로서 각자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갖출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문제는 뭡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떤 사랑과 어떤 또 성의 의식을 갖고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 부분이 내 삶에 있어서 100세 시대에 꿈이 넘치는 건강하고 행복한 당당한 그리고 품이 있는 노년의 생활이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르신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사람과 성에 대한 의식도 좀 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을 갖고 또 꿈을 가지면서 좋아하는 사람과 더불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어르신 여러분이 되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신체적 건강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정서적, 사회적 건강도 추구해 나가시면서
성병이나 이런 질병에 대해서도 좀 더 주의하시면서 또 내 몸을 체크하시면서 더 행복한 노년을 준비해 나가신다 그러면 충분히 100세 시대는 축복된 생활이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오늘 광진 노인 종합복지관 어르신 여러분 아는 만큼 더 대비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성에 대해서도 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행복한 노년을 열어나가시는 어르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더 화이팅 하시는 어르신 여러분 되십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